네, 시장이 예상보다는 힘을 아주 탄력적으로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외국인의 수급이 다소 아쉬운 시장인데 이럴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큰 숲을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나라가 너무 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네. 우리 증시가 많이 하락해서 오늘은 시초가를 보니까 미국 증시 대비해서 선전을 하겠네 싶었는데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부진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답답하시고 짜증도 나실 건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분명히 이렇게 답답한 장세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국 주식도 올해 들어와서는 플러스를 내고 있고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가 넘는 이런 상승하고는 비교를 하기는 힘들더라도 너무나 답답한 흐름 아닌가.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종가가 2,655였는데 지금 2,647이니까 많이 힘드실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올해 시장의 특징은 제가 올 초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적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든 한국 시장이든 일본, 유럽 등에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는 종목들이 차별화돼서 지금 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의 1등 주식인 삼성전자가 그런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못 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약간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의 상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는 2차전지 섹터들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실적 쇼크를 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지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미국 시장은 다 올라가는가? 요즘 한국 시장 떠나서 미국 시장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미국 시장에서 러셀 2000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소형 지수는 연초 이후로 여전히 좋은 수익률을 못 내고 코스피랑 거의 똑같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철저하게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인데, 우리가 금리 인하를 그렇게 바라는 이유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유동성 랠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때에 그런 상승을 기대를 하시는데, 지금은 중앙은행의 페드의 금리 인하가 또 늦어지면서 계속된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철저하게 실적이 되는 주식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실적 주도주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주식이고, 한국 시장은 한비 반도체, 하이닉스 이런 주식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일본 시장도 도요타 같은 경우에 6개월 수익률이 28% 정도 나오는데, 지금 글로벌하게 주식시장은 이렇게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실적을 잘 내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차별화돼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 실적 호전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신데 일단은 PCE 물가지수가 또 금요일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좀 바꿀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페드워치에서 나오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지금 9월 달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정도로 앞으로 발표될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지난 4월 달 PCE가 발표하는 거에서 크게 투자자들이 환호할 만한 그런 물가 지표는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오히려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금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물가는 안 떨어지고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페드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하는데 반대로 미국 정부는 사실상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거든요. 각종 보조금 정책, 칩포 동맹을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등을 비롯해서 IRA 보험 등등 여러 가지 보면 돈을 오히려 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드의 긴축 정책이 오히려 반밖에 작동을 지금 안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국은 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중국 정부 역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페드의 긴축 정책이 사실상 그렇게 작동을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더디긴 한데요. 반면에 이런 그 고금리 상황에서도 실적을 잘 내는 기업들은 있고요. 고금리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이 올라가는가 보면 미국 시장에서도 결국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고환율의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수출 기업 중심으로 지금 차별화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나 수출인데 과거에는 중국 수출이 잘 됐다면 최근에는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되는 뭐 화장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출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나시더라도 수출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서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원화도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것보다 원화 약세의 폭이 커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의 영향이 더 큰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우리가 환율이 뭐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고 뭐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재작년 10월이었었죠. 뭐 1,444원까지도 갔었었고 작년 10월에는 1,400원까지도 갔었는데 우리가 환율이 그렇게 급등을 할 건지 예상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지금 1,379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그 대응 전략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환율이 1,3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주식을 사는 게 맞았었죠. 22년 10월 달에 1,444원을 찍었을 때도 이거 제2의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분석들을 많이 했었지만 결국 그 환율에서 주식을 사는 게 맞았었고요. 작년 10월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금리가 5%를 찍었을 때도 10월 달에 금리가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을 찍었었지만 11월, 12월 올 초까지 랠리를 생각을 해보면 고환율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했을 때 오히려 어떤 앞으로의 월스트한 케이스를 생각하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이럴 때는 주식을 사는 게 맞다. 어떤 주식? 수출 기업 위주로 사는 게 맞고 최근에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화장품, 미용기기 등 수출이 잘 되는 기업들이 결국은 보면 이렇게 위기감이 고조됐을 때 사는 게 맞았기 때문에 너무 환율에 대해서 걱정하시기보다는 우리가 IMF 때도 그때도 오토바이 헬멧 회사 등등 비롯해서 그 위기 속에서도 수출 기업들이 떼돈을 벌었던 걸 기억을 하면서 지금은 달러를 잘 벌어오는 그런 기업들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또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쪽이 반도체가 되겠는데 간밤에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한 3.7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SK하이닉스가 3.53%나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주는 우리나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는 델 컴퓨터도 실적을 발표하고 HP 경우에도 어제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반도체 잘 보시면 그동안에 2022년 11월 달에 챗GPT 발표한 이후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식들이 계단식 주가 상승을 시현을 했었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에 있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TSMC, 마이크론 등도 계단식 상승을 했고요. 중간중간에 실적 모멘텀이 끝나면 또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HBM3에 대응이 늦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해서 우리 삼성전자 450만 주주들께서 굉장히 답답하실 건데 최근에 그 AI 서버를 렉을 만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그런 서버를 만드는 조립을 해주는 그런 조립만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서버 모멘텀으로 델 컴퓨터 같은 게 1년 동안에 4배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AI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올라가는데 사실 보면 AI 반도체에 그동안에는 AI 반도체 가속기라고 하는 그런 엔비디아의 GPU가 중심으로 올라갔다면 사실 AI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바로 낸드 같은 그런 범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실적이 이번 7월 달에도 그러면 EQ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가 요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데 올해 EQ, 3Q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조정을 받을 때 반도체 주식을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6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반기를 마무리를 할 때인데 상반기 마무리 전략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 상반기에 지금 이번 실적 장세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세 가지를 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드 랜딩업 두루에서 내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눌림목이 올 때도 주식을 못 사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만 믿고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계속 내가 악화되고 있는 실적 장세에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물타기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요.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주가가 부진한 내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내수 기업도 결국은 실적이 우량한 기업은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또 빠르게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수 기업 중에서도 주가 상승이 좀 부진한 기업은 실적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면서 보유를 할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할 건지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